첫인상의 황금 법칙, 얼굴보다 빠른 것. 한국에서 매력을 높이는 방법하면 뭘 떠올리세요? 성형? 아니면 설화수, 헤라 같은 고급 뷰티 브랜드? 실제로 한국은 인구 1000명당 성형 건수 기준 세계 1위 국가예요. 2022년 한 해에만 한국인이 성형에 쓴 돈이 약 1조 원을 넘었다는 통계도 있어요. 근데 이상하죠. 그 많은 돈을 쓰고도 여전히 뭔가 부족한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뇌는 사람을 볼 때 얼굴의 세부 디테일보다 자세와 움직임을 먼저, 그것도 훨씬 빠르게 처리해요. UCLA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첫인상의 약 55%는 바디랭귀지와 자세에서 결정된다고 해요. 즉, 아무리 잘생긴 얼굴이어도 어깨가 귀 쪽으로 올라가 있고 몸이 구부정하면 보는 사람의 뇌는 자동으로 자신감 없음, 불안함 태그를 붙여버려요. 반대로 자세가 좋은 사람은 얼굴이 특별하지 않아도 방에 들어서는 순간 시선을 잡아요. 고치는 방법은 정말 간단해요. 지금 당장 어깨를 귀에서 멀리 내리세요. 가슴뼈에 실이 달려 천장을 향해 당겨진다고 상상해 보세요. 억지로 차렷 자세를 취하지 않아도 가슴이 자연스럽게 열려요. 턱도 살짝 당기세요. 목이 앞으로 빠져나와 있으면 거북목처럼 보이거든요. 서 있을 때는 체중을 한쪽 엉덩이에만 쏟아붓지 마세요. 균형 잡힌 자세는 의도적으로 보이고 한쪽으로 기울어진 자세는 그냥 나 지금 매우 귀찮음 신호예요. 걷는 속도도 중요해요.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 때문에 다들 보행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근데 너무 급하게 걷는 건 초조함을 드러내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서 도망치려는 것처럼 보여요. 조금만 속도를 줄이세요. 방향을 바꾸거나 돌아서기 전에 0.5초만 멈춰서 주변을 인식하는 것. 이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 모든 행동이 훨씬 더 의도적이고 여유 있어 보여요. 실제로 상대방에게 부딪히거나 벽에 처박히는 것도 방지할 수 있고요. 피부를 망치는 가장 비싼 실수. K-뷰티 시장은 2024년 기준 약 20조 원 규모예요. 전 세계가 한국 스킨케어를 따라하고 있고 이니스프리부터 닥터자르트까지 수십 개의 브랜드가 글로벌 시장을 장악했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정작 한국인들이 피부 관리에서 가장 흔하게 저지르는 실수가 뭔지 알아요? 틱톡이나 인스타에서 유행하는 제품을 무조건 따라 사다가 피부 장벽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뭐가 됐든 SNS에서 유행한다고 무작정 레이어링하면 피부는 버텨내질 못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뭐가 진짜 문제인지는 따로 있어요. 피부가 실제로 원하는 건 딱 두 가지뿐이에요. 수분 유지, 그리고 자극 차단. 이게 전부예요. 나머지는 다 마케팅 포장이에요. 세안은 아침 저녁 2번 순한 워터 기반 클렌저로 충분해요. 아침에는 세안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자는 동안에도 피지와 노폐물은 쌓여요. 일주일에 한두 번은 화학적 각질 제거를 해주세요. 살리실산이나 락트산 성분이 죽은 피부세포를 녹여줘서 그 밑에 있는 밝고 생기 있는 피부가 올라와요. 과학적으로 말하면 피부세포 교체 주기를 인위적으로 앞당기는 거예요. 이게 피부과에서 받는 각질 관리 시술과 원리가 같아요. 모이스처라이저는 선택이 아니에요. 수분이 충분한 피부는 빛을 더 잘 반사하고 탄력이 유지돼요. 건조한 피부는 주름이 훨씬 빨리 잡혀요. 한 단계 더 나아가고 싶다면 펩타이드 성분을 찾아보세요. 단순 보습이 아니라 피부에게 콜라겐을 더 만들어 라는 신호를 직접 보내는 성분이에요. 아모레퍼시픽의 연구에 따르면 펩타이드 기반 제품을 8주 이상 꾸준히 사용했을 때 피부 탄력이 유의미하게 개선된다는 임상 결과가 있어요. 피부과 가기 전에 시도해 볼 만한 가장 현명한 방법이에요. 먹는 것이 곧 당신의 얼굴이다. 많은 분들이 피부는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좋은 화장품에 돈을 쏟아붓죠. 근데 잠깐 LG 생활 건강이나 아모레퍼시픽의 최신 기술이 담긴 수분 크림보다 하루에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게 피부에 더 직접적인 효과를 준다는 사실 알고 있었나요? 대부분의 한국 직장인들에게 하루에 물을 얼마나 마시냐고 물어보면 커피 3잔에 물 반 컵이라는 대답이 돌아와요. 이건 통계로도 증명돼요.
2022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한국 성인의 약 65%가 하루 권장 수분 섭취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요. 수분이 부족하면 피부 세포가 쪼그라들고 칙칙해지고 납작해져요. 아무리 비싼 에센스를 발라봤자 텅 빈 항아리에 뚜껑만 닫는 것과 같아요. 기준은 간단해요. 체중 1kg당 약 30ml, 체중 60kg이면 하루 1.8리터예요. 음식도 빼놓을 수 없어요. 비타민 A, C, E는 피부 세포를 재건하고 콜라겐 합성을 도와요. 아연과 셀레늄은 피부 염증을 가라앉히고 재생을 촉진하죠. 이 성분들 전부 이미 알고 있는 식품에 들어있어요. 블루베리, 시금치, 달걀 등 푸른 생선, 고구마 다 알지만 안 먹는 것들이잖아요. 편의점 삼각김밥 컵라면, 가공식품을 주식으로 삼으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내리면서 피부 염증 반응이 생기고 얼굴에 붓기가 올라와요. 5kg이 갑자기 찐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장본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우선시하는 게 핵심이에요. 근육, 콜라겐, 피부 탄력 모두 단백질에서 시작해요. 탄수화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탄수화물의 출처가 드라이브스루나 과자 봉지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결론은 항상 들어본 말이에요. 진짜 음식을 먹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몇 끼 단백질을 챙기세요. 이게 어떤 고가 화장품보다 빠르게 피부의 결과를 만들어줘요. 관리된 사람의 기준, 그루밍과 스타일. 한국 남성 뷰티 시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예요. 2023년 기준 한국은 1인당 남성 화장품 소비 지출 세계 1위 국가예요. 그런데 현실은요? 강남 거리를 걷다 보면 아직도 눈썹이 각자의 방향으로 자라나고 있는 남성들이 수두룩해요. 여기서 핵심 질문, 그루밍이 왜 중요한가? 그루밍의 본질은 완벽한 외모가 아니에요. 나는 나 자신을 신경 쓴다는 신호를 주변에 보내는 거예요. 사람의 뇌는 이걸 자기 존중감, 사회적 인식 능력, 자기관리의 증거로 읽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한국에서 외모 관리와 스펙 관리가 동급의 자기개발 행위로 자리 잡은 건 우연이 아니에요. 취업 시장이 치열해지면서 외모 관리가 곧 사회적 역량의 신호로 읽히기 시작한 거예요. 눈썹부터 시작하세요. 완벽한 아치 모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거기 있으면 안 되는 몇 가닥만 제거하면 돼요. 헤어는 4, 6주에 한 번씩 컷해서 모양을 유지하세요. 수염이 있다면 반드시 정돈하세요. 잘 다듬어진 수염은 매력 포인트가 되지만 목까지 덮거나 입속으로 들어오는 수준이 되면 그 순간 끝이에요. 코털, 귀털은 기본이고 손톱 밑대와 치아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좋은 스킨케어를 해도 치아가 방치되어 있으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돼요. 스타일 얘기도 할게요. 핏이 브랜드보다 압도적으로 중요해요. 5만원짜리 셔츠도 몸에 딱 맞으면 20만원짜리 루즈핏 명품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어깨선이 맞고 몸을 조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핏이 정답이에요. 2만원짜리 수선비로 5만원짜리 옷을 살려내는 게 20만원 브랜드를 사는 것보다 훨씬 현명한 투자예요. 색깔도 무시하면 안 돼요. 피부 톤에 맞지 않는 색을 입으면 얼굴이 바이러스에 걸린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신발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세요. 전체 코디가 완벽해도 신발이 낡아 있으면 그것만 보여요. 새 신발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깨끗한 신발이면 충분해요. 향기, 뇌를 가장 빠르게 속이는 방법. 향수를 뿌리지 않아도 매력적인 사람은 있어요. 근데 좋은 향기를 가진 사람한테는 얼굴이 어떻게 생겼든 상관없이 한 번 더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이게 단순한 느낌이 아니에요. 후각은 뇌의 편도체, 즉 감정과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와 직접 연결되어 있어요. 다른 어떤 감각보다도 빠르게 감정 반응을 만들어내요. 쉽게 말해서 향기는 외모를 보기도 전에 먼저 뇌에 도착해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한국 남성의 향수 사용 방식에서 가장 흔한 실수가 바로 과하게 뿌리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먼저 들어온 사람이 내리고 난 뒤에도 향기가 남아있다면 그건 향기가 아니에요. 그건 그냥 경보예요. 향수의 핵심은 은은함이에요. 가까이 왔을 때만 살짝 느껴지는 수준이 정답이에요. 그보다 강하면 뭔가를 감추려는 것처럼 보여요. 향의 종류도 중요해요. 남성이라면 우드, 앰버, 가벼운 시트러스 계열이
자신감 있어 보이면서도 과하지 않아요. 파인트리 방향제 같은 냄새는 피하세요. 여성이라면 머스크, 가벼운 플로럴, 바닐라 계열이 따뜻하고 친근한 인상을 줘요. 단 할머니 집 방향제 같은 향은 절대 안 돼요. 그리고 결정적인 팁이 있어요. 향수는 라벨로 고르면 안 돼요. 손목 안쪽에 뿌리고 10분 뒤에 다시 맡아보세요. 알코올과 탑 노트가 날아간 후 남는 드라이다운 향이 진짜 그 향수가 당신 피부에서 나는 향이에요. 같은 향수가 사람마다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바로 피부 화학 반응 때문이에요. 2NE1의 CL이나 방탄소년단 멤버들이 공개한 향수가 나한테는 전혀 안 어울릴 수도 있어요.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향수를 뿌려도 입냄새 하나가 전부를 망쳐요. 텅 스크레이퍼, 껌 한 알, 기본적인 양치질. 이 세 가지가 온라인에서 파는 향수의 절반보다 매력도 향상에 더 효과적이에요. 몸이 먼저 말한다. 바디랭귀지의 진짜 힘. 사람들은 자신이 말로 소통한다고 믿어요. 하지만 실제로는 말보다 몸이 먼저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 말이 많은 사람일수록 몸이 보내는 신호를 더 간과하는 경향이 있어요. 시작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을 때의 표정이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무표정이 약간 짜증스럽거나 약간 멍하거나 혹은 말 걸지 마 분위기를 풍긴다는 걸 전혀 몰라요. 억지 미소를 지을 필요는 없어요. 단, 볼 근육을 살짝 들어올리고 입꼬리에 아주 미세한 여유만 주는 것. 이것만으로도 훨씬 따뜻하고 열린 사람처럼 보여요. 강남역 스타벅스에서 아이패드 보면서 인상 잔뜩 쓰고 있는 사람과 같은 카페에서 여유롭게 미소 짓고 있는 사람 중 누가 더 매력적으로 보이는지는 설명할 필요도 없잖아요. 눈 맞춤도 정말 중요해요. 매 초마다 시선을 피하거나 바닥만 보면 자신감이 없어 보이고 반대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면 신문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말할 때 약 50%, 들을 때 약 70% 정도 눈을 맞추는 게 가장 매력적으로 보이는 황금 비율이에요. 직접적인 눈 맞춤이 부담스러우면 상대방의 입을 봐도 돼요. 상대는 전혀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집중해서 듣는 것처럼 보여요. 호흡 방식도 포인트예요. 입을 벌리고 숨을 쉬는 구호흡은 표정 전체를 멍하게 만들어요. 코로 숨 쉬는 것만으로 훨씬 날카롭고 침착해 보여요. 거기에 팔짱을 풀고 다리 떨기, 펜 딸깍거리기, 소매 잡아당기기 같은 습관적인 움직임을 멈추세요. 몸이 계속 움직이면 주변 사람들도 덩달아 불안해져요. 몸이 조용한 사람은 그냥 존재 자체로 안정감을 줘요. 그리고 안정감 있는 사람은 언제나 더 매력적으로 보여요. 운동 외모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방법. 솔직하게 말할게요. 운동이 외모를 바꿔준다는 건 다들 알아요. 문제는 땀을 흘리지 않아도 되는 버전이 있길 바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런 버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근육은 매력적이에요. 헨리 카빌이나 마동석이 사람들을 열광시키는 이유가 성격 때문만은 아니잖아요. 여성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정의, 약간의 형태, 약간의 탄력이 더해지면 훨씬 건강하고 생기 있어 보여요. 이건 사회가 만든 편견이 아니에요. 생물학적 반응이에요. 근육은 건강과 활력의 가장 직접적인 신호거든요. 근육 운동이 외모에 미치는 영향은 두 가지예요. 첫째, 실루엣이 바뀌어요. 소량의 근육만 붙어도 팔, 어깨, 복부가 조여지면서 깔끔하고 운동하는 몸처럼 보이기 시작해요. 배 위로 벨트가 덮이는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죠. 둘째, 기초대사량이 올라가요. 근육이 많을수록 가만히 있어도 칼로리를 더 태워요. 운동하는 사람들이 쉬는 날에도 날씬해 보이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유산소 운동도 빼놓을 수 없어요. 지방을 태우고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얼굴의 부기와 염증을 가라앉혀요. 특히 걷기는 과소평가된 운동이에요. 매일 걷는 것만으로도 코르티솔, 즉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낮아져요. 코르티솔이 높으면 몸이 지방을 붙들고 놓아주지 않아요. 삼성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한강 산책로를 걷는 게 그냥 여가가 아니에요. 그게 진짜 얼굴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보디빌딩 대회에 나갈 필요는 없어요. 주 2, 3회 근력 운동에 매일 걷기만 더해도 체형이 바뀌고 자신감이 바뀌고 주변 사람들이 요즘 뭔가 달라 보인다고 말하기 시작해요.
수면 공짜인데 아무도 안 쓰는 뷰티 시술. 너 오늘 피곤해 보인다. 이 말 들어본 적 있죠? 이 말을 자주 듣는다면 이유는 간단해요. 실제로 피곤하거든요. 수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떤 뷰티 크림보다 외모에 더 큰 영향을 줘요. 잠을 자는 동안 신체는 깨어 있을 때는 할 수 없는 수리 작업을 해요. 피부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고 뇌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어 세포 손상을 복구하고 콜라겐이 분해되는 게 아니라 새로 만들어져요. 실제로 충분한 수면만으로 눈 밑 붓기가 가라앉고 피부색이 맑아져요. 어떤 냉동 스푼 마사지나 눈 밑 패치보다도요. 수면을 줄이면 그 과정이 정반대로 뒤집혀요. 피부 복구는 중단되고 붓기는 늘어나고 다크서클은 짙어지고 얼굴은 실제 나이보다 10년은 더 들어 보여요. 한국 직장인들의 평균 수면 시간은 OECD 최하위권인 약 7시간 41분이지만 실질적인 수면의 질을 고려하면 더 낮다는 분석도 있어요. 야근 문화와 SNS 도파민 중독이 결합된 결과예요. 그리고 이건 절대로 속임수가 없는 영역이에요. 낮잠은 도움이 되고 카페인은 기능을 유지시켜주지만 진짜 깊은 수면 8시간을 대체하는 건 세상에 없어요. 자기 전 밝은 화면을 조금 더 일찍 끄고 방을 어둡고 시원하게 만들고 자기 전에 유튜브 쇼츠를 30분 넘게 보지 않는 것. 이것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져요. 존재감, 외모를 이기는 단 하나의 매력. 지금까지 자세, 피부, 식습관, 그루밍, 스타일, 향기, 운동, 수면. 전부 중요해요. 근데 이것들을 다 갖추고도 여전히 매력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이것들 중 아무것도 완벽하지 않은데 방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을 끌어당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존재감이에요. 자신감이 핵심이에요. 근데 자신감은 타고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없어도 있는 척해도 통해요. 단, 자신감과 오만함은 구별해야 해요. 방에 들어섰을 때 자신이 여기 있을 자격이 있다는 태도, 평범한 음량으로 또렷하게 말하는 것, 존재 자체를 매 3초마다 사과하지 않는 것, 이게 자신감이에요. 사람들은 당신이 편안해 보이면 당신을 주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해요. 근데 자신감만으로는 부족해요. 친절함이 없는 자신감은 그냥 잘난 척이에요. 카페 직원에게 예의 바르게 대하세요. 음식 가져다 주는 분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현하세요. 문을 잡아줄 줄 아는 사람이 되세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매력이 끝나요. 따뜻함도 있어야 해요.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지세요. 질문하고 대답을 실제로 들으세요. 더 흥미로운 사람을 찾으려고 방을 스캔하지 마세요. 상대방의 말에 진짜로 반응하는 사람이 되세요. 진정으로 궁금해하는 태도는 어떤 헤어스타일이나 향수보다 훨씬 강력한 매력이에요. 그리고 유머, 개그맨이 될 필요는 없어요. 단,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웃게 만들 수 있다면, 분위기를 가볍게 만들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을 약간 웃음거리로 만들 수 있다면 그 순간 매력도가 5단계는 올라가요. 원래 취향이 아니었던 사람도 포함해서요. 자신감, 친절함, 따뜻함, 유머. 이 4가지를 갖추면 더 이상 관심을 얻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사람들이 먼저 다가와요. 존재감이란 결국 이거예요. 저 사람 뭔지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신경 쓰이지? 하는 그 느낌. 그게 바로 진짜 매력이에요.